7월 2일 미 해군 미사일 구축함 스테듬호가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중국말로는 시사군도입니다. 시사군도 내에 있는 트리톤섬 12해리 안쪽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난리가 났죠. 근데 제가 7월 1일 항해를 하기 전에 7월 1일 방송을 해드린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시작됐다라는 방송을 제가 이미 7월 1일 날 했습니다. 중국 때리기가 시작됐다라는 일련의 사례를 6월 27일 중국이 세계 최고의 임신매매 국가다라고 공격을 하고 언론으로 공격한 거죠. 그리고 또한 그 뒤에 28일 2018년 미국의 국방수권법을 바꾸면서 그 내용 속에 대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입력을 하고 수정해가 넣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대만에 13억 달러치 무기를 미사일 부품이라든가 의뢰를 파는 거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도 더 많은 양을 팔았죠. 일전에는 15억 달러치를 팔았는데 이 일련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또 30일 날은 단동은행을 소위 말하는 이 돈 거래를 하는 은행으로, 북한과 돈 거래를 하는 요주의 은행으로 묶어두고, 또 그에 관련된 중국 기업들과 두 사람도 일종의 세컨다리 보이콧의 하나의 시발점처럼, 워닝처럼 조치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런 1년에 27, 28, 30일 하고 난 뒤에 또 바로 지나자마자 그런 일련의 행동을 보고 제가 7월 1일 방송을 하면서 옛날에 80년대 일본이 전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되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가 감당할 수 없이 커지자 미국은 사실은 일본 발전을 위해서 폐허가 된 전후 일전에 국가를 건설하라고 준 돈으로 일본이 상당한 돈을 경제발전에 써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말 엄청난 부국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과론적으로 어떤 범새끼를 키운 것처럼 미국에게 하나의 위협으로 다가오니까 재판을 때리기 일본을 때리기 시작하죠. 미국의 무역 적자를 너희들이 해결하라. 이대로는 무역 상태를 안 되고 무역 역조를 해결하다 라고 재판 배싱, 그걸 국제관계학자는 재판 때리기라고 합니다. 일본 때리기라고 합니다. 그와 닮은 형태를 지금 중국에게 차이나 배싱을 합니다. 그걸 제가 7월 1일 날 방송을 드렸습니다. 근데 7월 2일 이와 같은 그 스테듬호의 구축함을 보내서 사실은 12해리 안으로까지 들어오게 영해를 지나, 12해리라면 영해입니다. 영해라는 건 영토랍니다. 남의 영토 안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 트럼프가 이렇게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로 들어간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트럼프 정권으로서는 두 번째고, 미국이 2015년 이후에 이 자유항행이라는 이 주장을 해서 중국이 주장하는 영토 12해리 안으로 들어간 게 사실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트럼프 정부로서는 두 번째인데, 첫 번째가 트럼프 정부 때 처음이 언제냐면 5월 27일 그 일본 해상자위대의 남중국해, 그때는 남중국해, 요번에는 사실은 파라셀 군도인데 그때는 스프레틀리 군도는 중국에서는 이걸 남사군도라고 하고 파라셀 군도는 시사군도라고 합니다. 남사군도 내에 있는 인공섬 미스칩 환초의 그 암초 12해리 안쪽 해역에서
정찰 활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 이즈모 헬기 항모와 미국의 얼그레이 버크급 미사일 구축함이 공동 정찰 작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법상의 12해리는 한 국가의 영해로 인정되는 것처럼 인정되는 만큼 영토 아닙니다. 그런데 남의 영토 안에 무장한 군함이 12해리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영토를 침범하거나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네 영토가 아니다, 네 영해가 아니다라는 걸 국제사회에 공언을 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5월 27일에도 미스치프 환초가 중국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선언하고 뒤집어 얘기해서 이 너 영토, 중국 영토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벌린 이 사실 파라셀 군도의 시사군도 안에 있는 트리톤 섬 12해리 안에 있는 트리톤 섬 이 자유항행도 똑같은 의도입니다. 그러나 그 의도의 강도는 지난 5월 27일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이것은 중국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것은 중국의 해양법, 그리고 국제해양법, 유엔 해양법이죠. 국제법, 그리고 다 위배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다, 참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무슨 얘기냐. 국제법에 따르면 공해에서 항행을 하는 것은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모든 국가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이다. 다시 말하면 영해가 아니다. 국제법의 공해 기준, 공해의 항행 자유를 우리는 누리고 있을 뿐이다 라고 미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트리톤 섬이 중국 땅이 아니라는 거죠. 중국은 1975년에 이 땅을, 이 섬을, 트리톤 섬을 자기들이 점유를 했고, 그리고 1996년 이후로는 그 섬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자기들이 영해의 선을 꺼주는 것을 국제사회에 발표까지 했는데 이게 왜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하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황구 15가 일종의 인민지죠. 중국의 정부지입니다. 인민일보 다음으로 황구 15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트리톤 섬을 항행하는 것은 군사적 행위가 아니고 정치적 행위다라고 평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분명히 군사적으로 봐야 되는데 왜 정치적인 행위로 봅니까? 근데 굉장히 꿰뚫는 정확한, 이게 정확하다는 게 뭐냐면 중국이 미국의 의도와 본심을 정확하게 읽고 정치적 행위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어떤 정치적 행위냐,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황구 15가 하는 얘기가 미국은 항상 중국에 무기 판매 규모나 시기 등을 통해 어떤 신호를 보낸다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대만의 무기 판매 규모나 시기 등을 통해서, 시기를 통해서 어떤 신호를 보낸다 아니라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중국은 황구 15에서 미국의 행위를 비난하면서도 중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만에 무기 파는 게 아니고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중국과 대만은 한 나라이니까 대만에 파는 것 자체도 중국에 파는 것이다. 일국 양제, 다시 말하면은 나라 하나에 두 개의 제도 있지만 우리는 원 차이나 팔리시 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그것은 대만이든 어디든, 뭐 최근에 일어난 또 옐로우 엄브레라, 사실 그 홍콩 시장의 진짜 취임식과 관련된 시진핑이 찾아간 그 얘기도 또 다른 때에 하겠습니다만은 홍콩이나 상해나 대만이나 마카오나 다 중국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중국의 무기 판매 규모나 시기 등을 통해서 어떤 신호를 보낸다.
다시 말하면 대만에 파는 무기 자체가 중국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중국에 무기 파는 것이라는 용어를 일부러 쓴 것은 이것은 우리 땅이다. 원 차이나다. 일국 양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아주 진짜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근데 왜 군사적이 아니고 정치적인 행위냐라고 행위라고 한국시보가 얘기하냐면 바로 이게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미국의 정치적인 의도를 읽은 거죠. 미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원 차이나 팔리스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리톤 섬 12해리 안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너네 땅이 아니고 중국 땅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사실 트리톤 섬은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필리핀이 아니고 베트남이나 대만이 계속 자기들도 그 땅을 점령하고 자기들이 그 땅의 주인이다라는 섬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해오는 분쟁의 지역입니다. 사실 남사군도 내뿐만 아니라 시사군도 내 남중국해 내에서는 여러 곳이 생각과도 똑같은 얘기죠. 막 그 주변국 일본, 베트남, 뭐 필리핀 관련국들, 말레이시아 뭐 이런 관련국들이 전부 자기들이 한 발을 걸쳐놓고 있는 영토 분쟁의 곳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최근에 7개의 인공섬을 그 남중국에 만들어가 그 인공섬 시점으로부터 기점으로부터 계산해서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안에 들어오는 건 전부 자기 땅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가 지금 저 구축함 지나가면은 이건 너네 땅이 아니기 때문에 너 국내 영토 영해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다. 맞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잉주 총통이 있을 2012년 이후에서 이번에 차잉원 총리, 민진당 총리가 당선되기 전에, 총통이 당선되기 전에 중국에, 대만에서는 총리를 하지 않고 총통이라고 합니다. 당선되기 전까지 마잉주 총통 기간 동안은 사실 2012년 이후에 마잉주 총통이 선출된 이후에 민진당 차잉원 총통이 이번에 당선되기 전까지 중국과 대만 사이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미국이 그 틈새를 가르고 들어갈 여유가 없었는데 이번 민진당 차잉원 총통이 들어오고 난 뒤에 사실은 뭐 미국과의 관계를 열고 방문하고 이런 것까지 허락하고 얘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중국과의 관계와 별 차이 없이 이렇게 대등한 관계로 놓는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이런 차제에 미국으로서는 최근이라는 것은 4월 초에 말하라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에 나서서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했는데도 결과가 신통찮고 또 제일 큰 이유는 제가 수도 없이 주장하지만 중국의 무역 흑자가 미국의 피를 빨아먹는 무역 적자를 대가하는 거다. 무역 적자를 일으킴으로써 중국이 돈을 버는 거다. 이 문제 빨리 해결하라는 압력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중국의 이 화를 돋구는 중국이 열받게 하는 행위를 계속 미국은 끌어나갈 것입니다. 7월 7일에서 8일 이틀간에 걸쳐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G20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 G20 정상회담에서 관련국들은 이미 미국은 깔아앉고 중국과 독일이 뜬다고 떠오르는 신흥 대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미국은 그 목소리를 세계적인 영향을 가진 목소리를 결코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특히 중국에 각을 세움으로써 자기 위상을 유지해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7월 7일에서 8일 사이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가도 제일 먼저 한, 미, 일, 3국 정상회담을 도모하면서 거기에서 무역 역조 문제를 공개라는 것, 세 파트너 사이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덧붙이면 약간 딴 얘기 같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6월 26일 워싱턴을 찾아가서 정상회담을 한 모디 인도 수상은 뭐 F-16 부품 공장을 인도에 가져온 것뿐만 아니라 또 100대의 항공기를 미국으로부터 사겠다고 얘기를 한 것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을 하겠다, 무역, 소위 말하는 무역에 대해서 대등한 무역을 하겠다라는 것을 공동성명에 작성까지 하고 약속을 하고 진한 포옹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바로 오늘 인도 모디 수상은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경제협력과 군사협력, 안보협력을 위해서 그리고 무기를 사들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갔습니다. 인도가 혼자 갔겠습니까? 물론 모디 수상 혼자 갔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반드시 양국이 미국과 인도 사이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국이 인도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최근 파키스탄이 IS 격퇴에 별로 적극적이지도 않고 최근 파키스탄이 훨씬 더 러시아 쪽으로 기우는 것을 보고 인도에게 이와 같은 지시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대화를 하고 인도의 협조를 동의를 구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인도는 이때까지 무기 구매를 러시아에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이 러시아 쪽으로 돌아서니까 미국이 인도를 잡으면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 가장 신뢰하고 가장 가까운 그리고 IS 격퇴에 파키스탄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인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안보와 경제 협력을 하도록 모디를 보낸 것입니다. 물론 모디 혼자 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디 자기 생각이 인도를 위해서 갔다라기보다는 미국과 인도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동맹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트럼프의 강력한 압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는 대만에게 무기를 팔고 인도에게도 무기를 팔고 인도에게 또 이스라엘에 가서 손을 잡으라고 얘기하면서 러시아도 경계하고 중국도 경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배싱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 미국이 거기까지 신경 써가 러시아 두드려 팰 것이 없습니다. 별로. 뭐 인프라 구축도 문제가 있고 내부 경제도 최근 루블화도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러시아는 아직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속된 말로 우리말로 표현해서 대적할 갈불 상대가 안 되니까 러시아는 두고 차이나 배싱의 본격적인 채찍을 지금 들은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